초등수학 4학년 2학기 5단원 꺾은선 그래프 하고 있습니다. 2번 꺾은선 그래프 장점을 살펴볼게요. 현수는 동생의 키를 지난 6개월 동안 재서 그 표를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작성을 했어요. 표 작성해놓고 바로 꺾은선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제목은 현수 동생의 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가로는 지금 굵은 마디가 굵은 마디 요것들 이게 이제 세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시간의 흐름이에요. 가로는. 그래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했고, 이거는 바로 이 선 바로 아래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점을 찍어야 되잖아요. 꺾은선 그래프는. 그 점이 가리키는 게 키가 되겠죠. 키. 예. 첫 번째, 1개월 때는 110.3, 110.3을 찍어야 되고, 2개월일 때는 110.6, 3개월일 때는 110.8, 4개월일 때 111.3, 5개월일 때 111.5, 6개월일 때 111.9를 찍어야 돼요. 점을.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걸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한 칸이 얼마를 잡아야 되느냐. 지금 마디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러면 최대값이 지금 111.9니까 한 120 정도잖아요. 이게 최대가 거의 120이니까 120이면은 그 6마디면 하나에 20cm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20, 40, 60, 80, 100, 120 이렇게 될까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최대값 표시할 수 있죠. 최대값이 120cm니까 120cm니까 다섯 칸에 여기서 다섯 칸이라는 건 이거 작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거 다섯 칸에 20cm가 되도록 하니까 지금 요 다섯 칸에 20, 40,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한 칸이 얼마가 될까요? 다섯 칸이 20이니까 한 칸이 4cm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110.3 뭐 이렇게 해서 다 찍었거든요. 이렇게 잘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20, 40, 60, 80, 100, 120 이렇게 큰 다섯 칸마다 20cm 하고 한 칸은 4cm니까 이렇게 표시했죠. 그러나 자료의 값이 여러분 자료의 값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110.3에서 최소값이 얼마예요? 제일 작은 값이 110.3이죠. 110.3에서 우리가 최대값이 111.9가 최대값인데 여기 사이에 있는 것을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10.3, 110.6, 110.8 뭐 이렇게 점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앞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가로선이 어떻게 보여요? 거의 평평하게 보이죠. 평행하게. 그러면 이거 의미 있어요? 여기는 텅텅 비고 아래는 텅텅 비고 의미 없죠. 이렇게 하려면은 이 경우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변화를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막대 그래프를 그려도 마찬가지겠죠. 막대 그래프도 거의 크기가 비슷하게 나올 거잖아요. 막대 그래프도 의미 없어요. 그러면 자 자료의 값의 범위가 수치의 차이가 작아요. 110.3부터 111.9까지만 표현하면 되죠. 그러면 그래프의 눈금을 다시 정해봅시다.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우리가 110cm 아래는 표현할 필요 없어요? 여기 텅텅 비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 110에서부터 112까지, 그러니까 110부터 112까지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110, 111, 112. 그리고 눈곱 한 칸을 어떻게 하면 돼요? 0.1cm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0.3 나타내고 0.2 차이 나고 0.5 차이 나고 0.2 차이 나고 0.4인가요? 0.4 차이 나니까 그런 변화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칸을 0.1cm로 하면은. 응? 그래서 0. 110에서부터 112까지만 표현을 하자. 그러면 각 개월수에 맞게 점을 찍어 볼게요. 선분으로 연결을 하면 110.3, 110.6, 한 칸에 0.1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110.8, 111.3, 111.5, 111.9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선분 연결하면 꺾은선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선생님, 그러면 여기 요 차이가 1cm잖아요. 여기도 1cm잖아요. 두 마디마다 1cm잖아요. 근데 이게 두 마디가 여기는 110cm인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겠죠.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왜냐면 자료는 정확해야 되고 그 수량에 맞게 두 칸을 썼으면 1cm에 두 칸을 썼으면 두 마디를 썼으면 모든 그 정보가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0부터 110까지를 두 마디를 써버리고 그 위에는 이렇게 1cm마다 1cm마다 두 마디를 쓰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0부터 110까지를 물결선으로 처리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이가 찢어진 모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밑에는 이렇게 생략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밑에는 0부터 110까지는 이렇게 종이가 찢어졌어. 종이가 찢어진 거고, 근데 이거를 이제 종이를 찢었다고는 표현을 하지 않고 우리가 물결선으로 처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결선을 이용해서 이 밑에는 의미 없어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해줘야 여기서 이걸 안 해주면은 두 마디를 110cm 썼다가 내가 필요하다고 1cm로 바꾸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물결선. 요게 꺾은선 그래프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작은 수치의 차이. 요것도 요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에다가 알맞게 딱 집어넣어서 우리가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보다 훨씬 편하죠. 막대 그래프는 이런 거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수량이 작은 거. 수량이 뭐 몇 건 뭐 이렇게 그 최소값하고 최대값하고 차이가 뭐 적당할 때, 적당할 때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겠어요. 적당할 때. 왜냐면 이게 물결선 같은 거 필요 없이 우리가 0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적당하게 표현하는 것만 가능하고, 근데 꺾은 선은 이 아래가 그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성분으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물결선 처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조금 전에는 한 칸이 0.1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수치의 변화 이런 걸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큰 수치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엔 자료의 값이 큰 경우에도 꺾은 선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방가루 1번은 자, 가 도시의 인구를 5년마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했죠. 표에서. 그리고 5년마다 조사를 했는데 이거를 뭐 인구수가 42만 2,945만 뭐 이렇게 나올 때에는 별로 뭐 45명이냐 46명이냐 이런 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금 의미 있는 수까지 우리가 올려본 거예요. 어떻게? 만의 자리까지 한번 나타내 볼게요. 만의 자리. 그러면
자료의 값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면 40 미만에서 여기 40 미만에서 58만까지 있죠. 그죠? 58만 조금 넘는데 우리가 만의 자리까지 의미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칸을 1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에는 반올림하면 되겠죠. 이렇게 42만 2945는 42만에 가깝죠. 그죠? 그 다음에 49만 5016은 어디에 가까워요? 50만에 가깝죠. 50만. 5천이 넘어가니까 50만에 가깝고, 그 다음에 그 54만 6,752는 어디에 가까워요? 만까지 나타낼 때에는 55만까지, 55만이 가까운 수죠. 그래서 그게 반올림의 의미잖아요. 가까운 쪽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가까운 쪽으로 어림하는 거. 58만 1257은 58만에 가까운 어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반올림한 거 가지고 의미 있는 숫자로 보고 그거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42만에서 58만까지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40만 밑에는 우리가 필요가 없죠. 네. 볼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텅텅 비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40만 밑에는 우리가 보지 말고 1만으로 봐서 한 칸을 1만으로 봐서 40만, 45만, 50만, 55만, 60만까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42만에서 58만까지만 표현을 하면 되고 그래서 한 칸을 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이 굵은 마디, 이 굵은 마디 아래에다가 굵은 마디 아래에다 굵은 마디 아래에 이거를 표시할 겁니다. 네. 굵은 마디. 그래서 그 가로 눈금하고 세로 눈금이 만나는 자리에 이걸 찍을 거예요. 그러면 2005년에는 42만이죠. 여기. 2010년에는 50만이죠. 여기 만나는 자리. 2015년에는 55만. 여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020년에는 58만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선분으로 연결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프에는 40만에서 60만만 나타내니까 0에서 40만은 어떻게 해요? 0에서 40만은 물결선으로 표시한다. 그죠? 네. 여기서 자 선분 연결해 주는 거 잊으면 안 되겠죠? 선분 연결 이렇게 선분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선분 연결했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물결선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너무 수치가 작은 것의 변화를 볼 때에도 우리가 그 꺾은선 그래프를 볼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큰 수에 대해서도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게 꺾은선 그래프의 장점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에는 나도시예요. 아까는 지금 요거 가도시의 그 인구 변화를 봤거든요. 요거 그대로 가져왔고 이번엔 나도시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프로세스는 똑같아. 과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가도시와 같은 방법으로 어림해서 각 년도에 맞게 점을 찍은 후에 선분으로 연결해서 꺾은선 그래프를 완성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올림 하면 되겠죠. 1만 해가지고. 네. 그러면 41만은 42만에 가깝고 44만 7,852는 45만에 가깝죠. 46만 5,491은 47만에 가깝고 반올림이 그런 의미죠. 반올림이. 그 다음에 45만 6,598은 46만에 가까워요. 그래서 반올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찍은 거죠. 이 빨간 선하고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파란 선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첫 해가 아니고 2005년도에는 42만, 2010년도에는 45만, 2015년 47만, 그리고 2020년도에는
46만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파란 선으로 연결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목이 가와 나 도시의 인구 해서 이렇게 빨간 선은 가 도시예요. 그 다음에 파란 선은 나 도시예요. 이렇게 표시도 해주고요, 밑에. 그리고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도시는 조사를 시작한 연도에 같은 수준이었죠. 그죠? 우리가 같은 수준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같은 수는 아니죠. 왜냐하면 반올림해서 어림했잖아요, 수를. 그래서 둘 다 반올림했을 때 42만이었죠. 그러니까 같은 수준의 인구수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 두 도시 모두 인구수가 증가했죠. 네,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파란 선하고 빨간 선 비교해보면, 여기 증가했죠. 여기도 증가했고. 그리고 또 파란 선 계속 증가했죠. 그 다음에 빨간 선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2015년 이후에 하면 여기죠. 여기 2015년 이후면 여기잖아요. 이 이후에 가도시는 계속 증가했죠. 그죠? 어디를 나타낼까요? 여기죠. 2015년 이후니까 여기. 근데 나도시는 감소했어요. 오른쪽이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오른쪽 그 선이. 오른쪽이 내려가면서 끝났잖아요. 여기는 감소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 도시를 한꺼번에 우리가 비교도 할 수 있다. 물결선도 물론 사용을 하고, 그리고 두 개의 도시를 동시에 비교도 한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게 꺾은선 그래프의 장점이죠. 막대 그래프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대 그래프는 물결선 사용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여기를 뭐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도시를 비교를 할 때는 어때요? 이렇게 겹치겠죠. 막대는. 막대는 이렇게 겹쳐요.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로 사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은 이렇게 아래 선분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이런 꺾은선 그래프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장점을 알 수 있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양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꺾은선 그래프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있을 때에는 뭐 오른쪽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수 있는데 얼만큼 올라갔느냐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변화가 많았는지 적었는지. 그러니까 오른손이 아니라 오른쪽이 완만하게 올라갔다 그러면 적게 증가한 거죠. 그죠? 근데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그럼 많이 증가한 거예요. 그죠? 오른쪽이 내려가면은 다 감소인데 조금 내려갔어. 그러면 적게 감소한 거죠. 근데 많이 감소했어. 가파르게 감소했어. 그럼 많이 감소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수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변화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거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꺾은선 그래프 장점이죠. 그리고 중간값을 추측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인구를 매년 조사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5년마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015년하고 2020년 사이에는 이제 조사가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2017년도에는 대충 어느 정도일 거라는 건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17년이면은 2015년하고 2020년 뭐 중간 정도 되겠죠. 뭐 여기쯤 중간인데 약간 2015년도에 가깝겠죠. 그러면 가 도시의 2017년도는 뭐 여기쯤 되겠죠. 여기쯤 될 거잖아요. 되게 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질문에도 우리가 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 도시의 2017년 인구수는 56만에서 뭐 57만 사이가 될 거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중간값이라고 해요, 그거를. 중간. 2015년과 2020년 사이의 중간값. 자, 두 자료의 변화를 동시에 나타내니까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죠. 여기서는 가 도시하고 나 도시를 비교했잖아요. 그러니까 가 도시는 인구가 최근에 계속 증가하지만 나 도시는 인구가 최근에는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제 가도시하고 나도시가 사람들이 뭔가 이게 가도시에 뭔가 좋은 게 더 있다든가 뭐 이런 게 그런 것도 조사할 수가 있겠죠. 왜 증가했을까? 왜 감소했을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조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 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꺾은선 그래프 네, 공부했고요. 네, 용어 정의 보면서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